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정민채널 김도현입니다. 2018 타경 106,099호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우 이한 아파트입니다. 제가 화명동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실제로 수업 사건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이쪽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인 제 부동산 선호도인데 이 지역이 교통이 편리해서 저처럼 많은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살기가 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이쪽 지역 사건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 주거 인원수가 많고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그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불측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죠. 뭐 해운대 신도시라든지 화명동 이런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낙찰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적중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 수업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2개만 분석해서 그것으로 가중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적중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화명동 이 시장은 아파트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화명동 물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대지권은 12.87평, 그리고 건물은 25.7평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기일 입찰입니다. 감정가 3억 6,800만 원에 진행을 했으나 한번 유찰돼서 2억 9,440만 원이죠. 입찰 33일 전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7일 작년 연말에 접수가 됐죠. 10개월 뒤에 10월 22일 날 첫 진행을 했으나 이 가격에 진행을 했으나 유찰된다. 그럼 감정도 이 시점에 됐을 겁니다. 이 시점에 된 감정이 3억 6,800인데 이 가격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경매로 집을 사는 것은 이익이 없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된 겁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어떤 법인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아파트,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방향은 남향입니다. 중간에 있고 남향입니다. 8층, 8층, 저층도 아니고 딱 중층이고 뭐 이 정도면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법한 물건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점유하고 있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점유자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조사를 해봤으나 일단 조사된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현장을 가봤겠죠.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간 내용에 대해서 현황 조사서에 기재해 놨습니다. 현장에서 소유자의 배우자를 만났다. 점유를 확인했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확인까지 했으니까 가장 확실합니다.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만 전입돼 있더라. 자, 이 집은 거의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그런 집입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소유권은 김 누구 현재 소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2014년 3월 14일 이때 1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근저당이고 채권 최고액 2억 천. 자,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됩니다. 자, 이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 모두 말소된다. 자, 이것은 모두 다 말소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럼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화명동 대우 이한 아파트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인가? 등기사항 좀 전에 확인하셨습니다. 등기부에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자, 인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채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그 집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관리비를 잘 내고 살고 있을 것인가? 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많이 연체되면 명도할 때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꼭 그 금액, 연체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인이 없고 점유는 소유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 조사 시 확인했다. 자,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소유자만 되어 있더라. 그러면 명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명도는 소유자 세대, 자, 이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도명령 발송도 이 소유자를 상대로 하게 될 겁니다. 자,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집행 비용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약 300에서 3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 이하에서 협의를 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 매물, 동평형대 매물입니다. 3억 7천, 3억 9천, 3억 6천도 있습니다. 저층.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게 9천, 이거죠. 3억 7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어떻게 기록됐는가. 저층이 3억 3천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3억 2천도 있습니다. 호가는 3억 7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저층은 3억 초반대에 형성되더라. 10층도 3억 3천이 있더라. 그러나 3억 7천, 3억 6천, 3억 8천 호가하고 있는 금액대 거래 사례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수천만 원이나 깎아서 거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좀 생길 것 같습니다. 3억 3천 현재 저층 거래 가격,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에서 좀 깎았을 때, 자, 3억 3천에서 약 한 3억 5천, 한 2천 정도 사이에 거래 가능 금액이 형성될 것이다. 인근 낙찰 사례는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당연히 많겠죠. 그 중에 최근에 있었던 코롱 하늘 2차와 대림상용 강변타운. 자, 이것은 어제 낙찰됐습니다. 이게 어제 낙찰돼서 제가 몇 대 몇인지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08년도와 04년도 그리고 25.7평 지금 현재 경매 물건과 같은 평형대 물건입니다. 8층, 6층 다 남양. 자, 이런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일 때는 2차에서 낙찰되더라. 감정이 시세와 비슷할 때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자, 이때 시장의 반응은 9명이었다. 자, 이것도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9명이나 입찰을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의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조금만 싸다면 9명 정도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의 수요의 힘이 살아있다. 자, 우리 물건도 그 시장에서 진행된다. 즉, 이 정도의 경쟁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감정가가 이러할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낙찰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세 대비 93.1%, 97.1%. 자, 이것을 가중평균해서, 자, 우리 물건에 적용하면, 하한가 3억 3천 적용하면 3억 1,61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상한가 3억 5천. 이 금액일 확률이 더 높죠. 낙찰 받으시려면 당연히 높게 써야 됩니다. 자, 3억 3천 507만 원. 약 3억 3천 정도는 쓰셔야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예상 비용입니다. 중간 가격인 3억 2,500 적용해 봤습니다. 자,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이사 비용 300 적용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3억 3,200 정도의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 사건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다. 좀 분석해 주시면 참고하겠다. 뭐 그런 궁금한 사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